이번에 이 SNS에 글 쓴 거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프레임을 친미냐 반미냐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봤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방미에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동영이 북한 구성의 핵 기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핵시설. 네. 핵시설. 네. 핵시설에 대한 그 폭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북송금 국정조사에서 네. 서영교가 열심히 잘해줘갖고 대북 송금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서영교가 이번에 보수의 고모가 돼버렸어요. 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서서히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말 반미, 종북, 친중 매국 집단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또 뭐 쿠팡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매국노인지를 판가름하는 그걸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의 프레임을 친미 대 반미, 애국 대 매국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야말로 좀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많은 걸 또 지금 듣고 왔고 지금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까내리면서 계속해서 반미 프레임을 가져가잖아요. 우원식이가 또 내정 간섭까지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친미 대 반미로 지방선거 프레임을 가져가면 승산이 있다는 말이죠. 뭐냐면 친미가 매국인지 반미가 매국인지 국민들한테 심판받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반미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미 한미 동맹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이거를 국민들이 평가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심판받자라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원식이가 내정 간섭이라는 민감한 그 어휘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뭐 실수로 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그 여권 내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로 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우원식의 이제 본성, 운동권적 본성, 반미적 내재적으로 그런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이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내재적인 DNA가 이재명 집단 특히 이재명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반미 운동권 집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DNA에 박혀 있어요. 그 DNA에 박혀 있는 인간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보니까 한미 안보 협의도 이 쿠팡 사태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방시혁이라든가 하여튼 등등 지금 미국이 좀 협조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도 번번이 지금 또 거부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미 동맹 관계는 거의 뭐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파탄 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거의 균열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6.25 때 침공에 들어온 게 중공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편에 들어서고 우리를 위해서 45,000명, 47,000명이 목숨을 바친 미국과 등을 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친중 국가 되고 반미 국가 된다. 그렇게 될 적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증명되듯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고 북한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번에
베트남 가서도 네. 이렇게 이재명이 네.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그게 바로 북쪽에 있는 베트남 그러니까 공산 베트남이 네. 남쪽을 함락하면서 네. 공산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북한이 예. 남쪽을 밀고 와갖고 함락하는 네. 공산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월맹이 월남을 그 함락해가지고 공산화됐는데 우리도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렇게 사회화 공산화 이것이 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미래라고 말한 데에는 한국을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거 그거 아니면 다른 걸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로도 해석이 안 되고 결국 체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체제를 갖다가 공산당 체제 그런 체제로 가져간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어서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재명의 일련의 행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뭐냐면 네. 저번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면서 나치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던 것과 지금 모디 총리랑 만나고 그다음 베트남 방문하고 마크롱 만나고 네. 지금 마크롱은 나토를 미국으로부터 떼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모디 총리는 계속적으로 푸틴하고도 이렇게 거래하던 네. 친이란 석유 때문에 네. 거래하면서 애매모호한 저 행보를 걸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럼서기장은 지난번에 친미화되던 저희 지난번 정권을 쿠데타 비슷하게 네. 내부 쿠데타 비슷하게 뒤집어 엎으면서 네. 친중으로 지금 베트남이 친중 노선을 걷고 있죠. 네. 친중 노선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습의 일관된 모습이 뭐냐면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이 동아시아로 미국의 눈길이 쏠려지고 한반도로 눈길이 쏠려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은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전쟁을 오랫동안 끌게 만들고 네. 오랫동안 끌게 만들어서 뭐 자기가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고 이란을 지원하고 친중을 지원하면서 반미 전선을 펼치면서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반미 전선이냐 아니면 이대로 저 미국과 친미 자유화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로 가가지고 장도혁의 행보와 연관시키면 장도혁이 이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또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친미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의 이번 시기가 오랫동안 가면서 맞물려진 건데요. 네. 과연 대한민국이 이제 장도혁 대표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는 친미 자유국가로다 남느냐, 네. 아니면 이재명과 반미 집단, 반미 운동권이 주도하는 반미 연대전선에 낄 것이냐, 네. 이 대결 지점이 바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장도혁 대표가 오랫동안 미국을 방문하면서 가져온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국방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네.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이것보다도 프레임에서 장도혁 대표는 친미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한 거고 지금 또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은 반미를 사실상 선언한 거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친미 대 반미로 나가면 확실하게 또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또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또 얘기를 SNS에 해주셨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상에서.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 할 적에 가장 먼저
군대도 전쟁에 나갈 적에 자신감, 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들고 있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또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이순신의 명량해전 때도 결국엔 죽으려고 한다면 살 것이다라고 한 거 필사직생의 그 모습이 바로 사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뭐 초토화되면서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같이 조선수군과 같은 상황이 돼 있는데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금 쟤네들은 반미라는 울돌목으로 접근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친미 자유국가로다 네.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사기 용기백배해진다면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관료나 관료 출신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 겁쟁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겁쟁이들 초식동물로 다 가득 찼는데요. 네. 이 초식동물의 특징이요. 네. 자기들끼리 뭐 청도 소싸움을 봐도 알듯이 자기들끼리 싸울 적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아, 초식동물들이. 네. 그렇죠. 소도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네. 예. 그런데 바깥에 네. 뭐 한마디로 조그만 육식동물만 만나면 그냥 도망치기 바빠요. 아, 좋은 비유입니다. 네. 예, 그냥 지들끼리 싸울 적에는 내부 총질할 적엔 그냥 청도소 싸움처럼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고, 네. 그리고 바깥에 조그만 육식동물만 나타나면 겁을 집어먹고 자기들 내부 총질하고. 아,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속성인데.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예. 국민의힘 이것들은 지들끼리만 싸우지 바깥하고 싸울 줄을 모릅니다. 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관료 집단의 이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네. 거기에 또 장동혁 지도부 주변에 네. 겁쟁이들이 가득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도 확장 노선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자기들은 겁쟁이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네. 결국 전쟁에선 기세와 사기의 싸움인데 그걸 자꾸 나는 뭐 나긋나긋한 사람이야, 나는 저희 스마트한 사람이야 이런 류로 자꾸 이미지 싸움이나 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봐봐요. 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네.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 아들 부시든 아버지 부시든 네. 다 미국 공화당 보수 진영은 더욱더 용기백배하고 싸울 적에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중도 확장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희석화시키는 집단은 뭐 미국의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얘네들이 자기를 자꾸 이미지로 희석화시키고 이렇게 자기를 화장빨로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좌파 집단이고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네. 우파는 레이건과 트럼프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를 봐도 우리는 견결히 미국을 지킬 것이다. 네. 더 강경한 우파 노선을 지낼 적에 바로 미국을 지키고 위대한 정치인들이 됐어요. 네. 바로 국민의힘이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레이건과 트럼프 그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겠다. 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적에 오히려 국민들이 믿고 따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그 어떤 행보, 스탠스와 관련해서 뭐 이번에 마치 또 사퇴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가 뭐 끝까지 뭐 가겠다 이렇게 또 다시 또 SNS에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까? 사실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뉴 장동혁 플랜이라고 해서 뉴 장동혁 좀 더 강하고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뭐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지 그다음에 파워포라고 또 SNS에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파워포라고 그렇죠. 올리고 예. 이런 모습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그리고 강단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 겁쟁이 무능한 인간들이 있어갖고 네. 거기에 이제 JTBC나 아니면 여론조사 그까지 뭐 MBS 여론조사가 한두 번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예,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친한계를 핑계로 해서 조중동이 공세를 펼치고 또 JTBC가 이게 반미냐 친미냐 프레임이 이재명한테 불리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장동혁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쪽으로.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흐트러 버리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적확한 말씀인데 프레임 흔들기. 예.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뭐 장동혁 사태로 몰고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저께 기자회견이 잘못해서 네. 거기에 노란한 것이 된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장동혁 대표가 했는지 바로 곧바로 페북에 글 올렸죠. 글을 올려서 수습을 한 셈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초식동물화된 내부 총질에만 최적화된 국민의힘의 모습과 이 겁쟁이 무능 장동혁 주변의 몇몇 인물들 이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걸 또 흐트러버리고 깨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참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좀 정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친미 노선을 가져가면서 말이죠. 저 반미하고 싸우는 모습, 저 반미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또 지방선거에도 그렇고 장동혁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도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렇듯이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미국 역사를 얘기했듯이 레이건과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했듯이 우파는 강한 우파일 적에 그리고 강하게 대한민국을 지켰다. 한미동맹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라는 강한 입장을 가질 적에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절대 화장하고 뭐 중도 확장한다고 미사여구하고 좌파와 타협하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좌파들은 그런 화장을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화장하지 말고 중도 확장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주 자유 대한민국 한미동맹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